자, 24번 가겠습니다. 24번. 자, 24번 제목 문제. 작년 수능의 때를 아직 벗지 못한 24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목 문제는 주제 문제와 다르게 약간 포괄적인 것을 담아놨는데 수능보다 티를 약간 벗으려는 노력은 있습니다. 보기가 쉬웠어요. 자, 보자. 1950년대 이전에 관광은 아주 많이 산업이었다. Very much an industry. 아주 많은 산업이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무슨 산업이었다. 그냥 뭐라 그래요? 산업이었다. 위치야한. fragmented. 분전화된. 이게 핵심입니다. 자, 관광. 소재가 관광이에요. 관광. 관광인데 어떤 산업이냐? 분화된 산업이었다. 분화된 산업. 1950년대 이전이래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지금 시간은 1950년대 이전이야. 일단 첫 번째 소재. 관광이 주요 소재인데 시기적으로 이때는 분화되어 있었대. 무슨 얘기냐? 호텔, 운송수단, 여행업체, 그리고 여행하는 업체들은 모두 다 tended to 하는 경향이 있었다. 독립적으로 서로 일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각각 호텔에서는 숙박만, 운송업체는 운송만, 여행사에서는 그 예약만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이거 딱 보더라도 1950년대 이전엔 이랬다, 이후에는 어땠다. 이런 것이 좀 보일 겁니다. 호텔은 대개 사업이었다. bed night, 침대를 파는 사업이었다. 다시 말하면 숙박이라는 거예요. 숙박을 파는 사업이었고, 항공사와 철도는 무슨 사업이었다? 좌석을 파는 사업이었다. 이거 부연 설명입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 계속 나가는 거예요. 시간 쓰지 마세요. 여행사라든가, 여행사는 물론 여행과 어떤 휴가 상품, 헐리데이를 팔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휴가 상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팔았어. 하지만 각각의 경우에 그러한 여행사들은 아주 많이 뭐 하는 경우가 있다? 개별적인 사업체였다. 그러니까 독립되었다. 그냥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첫 문장의 부연 설명이야. 호텔이든 운송이든 이런 것들이 다 독립적이었대. 자, 그럼 1950년대 중반부터 특히 영국에서 투어 오퍼레이터의 상승이죠. 성장입니다. 여행 상품 운영하는 업체들의 성장이 변하기 시작했다. 뭘 변하기 시작했냐? The nature of the industry. 산업의 본질을 바꾸기 시작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분화에서 1950년대 중반부터 변했다는 얘기는 분화가 아닌 통화, 이 얘기가 나올 거를 예측할 수 있겠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날 상품처럼. 특히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사업 활동에서 from A to B죠. 더 integrated 나왔네요. 통합된 활동으로. 이제는 숙박과 운송과 그런 여행 상품들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통합된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대. 예를 들어서 호텔은 이제 뭐 하기 시작했느냐? 고객들을 C, A as B, A를 B로 보다죠. 원하는 것으로 봤다. 원하는 뭐를? 다양한 서비스들을 원하는 사람들로 봤어. 단지 숙박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리조트 놀러 왔다. 그러면 이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리조트에서 다른 걸 원하겠구나. 이걸로 보기 시작했대. 그래서 호텔들은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핑 아케이드들을. 그리고 나중에 뭘 하기 시작했어? Secretarial Centers. Secretary가 뭐냐면 니네 비서란 단어가 Secretary 있죠. Secretary는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Secretarial은 보조하는 이라는 얘기인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른 일을 센터들 같은 맥락이잖아. 병렬이니까. 이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사무 보조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호텔에 와서도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곳을 만들어 줬다. 이런 얘기인데 뭐 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The spend of guest. 즉 손님들의 지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잠만 자는 거에다 껴서 파는 거죠. 뭐 안에서? 호텔이라는 컴플렉스 안에서. 컴플렉스는 복잡한 말고 뭐가 있습니까? 단지. 호텔 단지. 쉽게 말하면 호텔들이 묶여있는 곳 이런 얘기예요. 스포츠 컴플렉스 하면 우리가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컴플렉스를 보면서 복잡함만 떠올리면 안 돼요. 명사로는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단지라는 겁니다. 자, 운송산업은 특히 항공산업에서 운송산업은 보았다. The sale of transport service. CASB를 똑같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운송 서비스의 판매를 뭐로 보았냐면 인테그럴한 것으로. 즉 필수, 이거 인테그레이트와 다릅니다. 인테그럴은 필수적인이죠.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뭐에 있어서? 훨씬 더 넓은 필요로 보았다. 필요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다. 즉
운송 서비스라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 해석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운송계도 호텔처럼 그냥 나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확장되었구나.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맥락이니까. 항공업체들은 제공했어. 보험과 숙박 예약을 제공했다. 끝났어요. 그지? 그러면 결론 이거 끝난 거잖아. 관광이라는 거, 관광에 있어서 호텔, 운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각각 독립적이었다가 뭐했어? 통합됐어. 변화 과정입니다. 그럼 이것과 맞는 보기를 보면 돼. 담을 수 있는 거. 1번부터 보자. 보기. The bright and dark side.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이게 뭐야? 잘 될 때와 안 될 때. 장점, 단점. 다 되는 거죠. 뭐에 있어서? Tour resources. 관광 자원의 붕괴에 관광 자원의 붕괴. 이미 끝났습니다. 분화와 통합을 담는 게 아니라 붕괴라고 했어요. 1번 탈락. 2번 separate to combined. 이거 해석이 힘든 거죠. separate에서 combined로. 별개에서 분리된 것에서 통합으로. 이것만 알아봤어도 사실 2번이 눈에 딱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들, 관광산업의 변화. 완벽하죠? 관광산업의 변화, separate에서 통합으로. 본문에서 separate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쓴 이유. integrate를 썼지만 combine 쓰지 않은 이유. 정답에 넣으려고 한 거죠. 답은 2번 쪽이 1번보단 당연히 2번입니다. 아직까지. 3번. 이제 소고할 거야. 줄어든 역할이래. 관광업체. 3번은 정반대죠. 늘어난 역할이라고 돼야 되지. reduced가 아니라 증가된 역할, 확장된 역할이어야 됩니다. 방향과 달라요. 3번 탈락. 4번 통합의 실패, 탈락. 통합이 된 거예요. 통합 실패. 좀 더 보면 not meeting customers' various needs. 니드를 갖다가 만족시키지 못한다.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관광산업이 통합이 안 됐습니다. 3번, 4번은 본문 얘기와 반대예요. 이거 고르면 안 됩니다. 독해를 못한 거예요. 5번, 새로운 도전들이 뭐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직면하는 facing service providers in modern tourism. 현대 관광산업에서 뭐를? 서비스 제공자들이 맞이하고 있는 과제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5번을 오답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그나마 오답스러운데 2번과 5번을 얘기하면 2번은 필자가 말하는 소재를 다 담고 있고 그대로 5번은 너무 막연하죠. 국어 문제에서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이런 통합적인 보기를 고르면 틀리는 겁니다. 이게 수능이 주는 가장 함정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5번 얘기는 뭐냐?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떠한 이제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게 뭔지가 나와 있지 않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단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5번은 고르면 안 됩니다. 혹시 5번 하는 사람 있어요? 5번? 3번과 4번만 아니면 됩니다. 3번과 4번. 3번과 4번은 필자기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24번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나는 24번보다 23번이 좀 더 어려웠다고 보고 근데 23번보다는 21번이 좀 더 어려웠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자, 30번 어휘 문제로 갈게요. 지금 너희들이 물어보는 문항들이 다 똑같이 필자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30번 문제 보세요. 어휘 문제 5개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어휘 문제에서도 너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이 30번조차도 첫 번째 1번 문장에 1번 보기가 없는 첫 문장이 읽기 싫게 나와 있어요. 니들이 어떤 옛날 인물이라든가 이런 얘기만 나오면 괜히 읽기 싫어. 여기 보면 고전 작품들 누구에 의한 극작가 누구와 같은 셰익스피어 영국의 셰익스피어나 또는 에우리피데스 무슨 쓰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 같아요.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영어에서는 이런 사람들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고전 작품들 또는 심지어 미국의 뮤지컬 노래 가사들 이것들은 담고 있어요. 뭐를? unconventional. unconventional이라는 건 뭐야? 관습적이지 않은인데 관습이라는 말을 니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관습이라는 말은 여기서 수능에서 이건 traditional입니다. 전통적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 해왔던 그러한 평범한이라는 얘기예요. 익숙한. 근데 이거는 unconventional이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낯선이라는 거라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방법들을 뭐 하는 데 있어서 communicating, 의사소통하는 거죠. 캐릭터들의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이 작품들을 보면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나온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비현실적이란 얘기야. 로미오와 줄리엣 봐봐. 갑자기 얘 죽었다고 해서 나도 독약 먹고 같이 죽어. 그런데 가짜 보니까 사실 난 가짜로 죽은 거였는데 네가 진짜 죽다니 그럼 다시 죽어. 이런 게 무슨 그리고 나서 결혼 안 시킨다고 걔들이 나와서 걸투를 벌여서 야 너 이 집안 결혼 못해 막 서로 찔러 죽여? 비현실적이잖아. 실제 사건이 언리얼리스틱이에요. 극작가니까 극적으로. 그리고서는 뭐요? 약간 더 스킬, 약간 더 많은 스킬과 인내를 가진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걸 이해하려면 얘네들 작품 이해하려면 더 인내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런 극작가들의 작품은 이해하기가 힘들어. 왜? 비현실적이거나 아주 어려운 평범하지 않은 단어를 쓰니까. 독자는 그래서 마인드풀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슴속에 새겨야 된대. not to, 하지 않기 위해서. let 나왔죠. let 나오면 목적어 동사원형, 사역동사입니다. The poetic form of archaic word usage. 여기까지가 목적어네. 시적 형태 또는 archaic word의 사용이. 그러니까 이런 여기 나와 있는 고어체의 표현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의 사용이 뭐하지 않도록? get in the way. 길에 끼어들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길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내 길을 막는다는 얘기야. 그냥 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볼게요. 뭐 하는 길? Getting meaningful information about the story. 스토리에 의미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어. 내가 지금 니들한테 얘기한 거야. 이게 영어 읽다가 독해하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왔잖아. 근데 문제 풀 때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데 그 단어 때문에 나 독해 못하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독자는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려운 말 하나 있네. 아, 이 작품 안 읽어. 이 다음 별로야. 스토리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하지만 대신에 뭐 해야 된다? see. 봐야 한다. 이거예요. 봐야 한다. 병렬 구조죠. 그 형식 자체를 뭐로 봐야 된다? 스타일리스틱한 테크닉. 그 작가만의 스타일리시한 기술. 이거를 드러내는 걸로 봐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 스토리에는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체라든가 이런 말투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작가의 스타일이구나. 이거 괜찮아요. 여기 아직 1번 가지고는 볼 게 아닙니다. 나중에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막 햄릿 유명한 대사죠. To be or not to be, it's the problem. 이런 얘기를 누가 실제 생활을 했어요. 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을 거면 죽든가 살 거면 말든가 그걸 왜 소리내서 얘기해. 근데 이거는 셰익스피어식 화법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스크립트. 글이에요. 글 대본. With complex language. 아까 했던 거죠. 어려운 말. 어려운 언어. 또는 익숙하지 않은 스타일이 담긴 대본. 말을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한테 unconventional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진 대본은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Several additional readings. 몇 차례 추가적인 독서를 필요할지는 모른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는 in order to가 아니라 in order for가 나왔어요. 그럼 뭐야? 의미상의 주어죠. for가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뉘앙스입니다. 이게 발음이. 뉘앙스. 뉘앙스가 뭐 하기 위해서는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 클리어해지기 위해서는 몇 차례 읽어야 된다. 국어 문제 푸는데 지문 내용 이해하는데 두세 번 읽는다. 이건 똑같다는 얘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말이 되죠. 아직까지 됩니다. 뮤지컬 theater pieces. 뮤지컬 극장 작품들. 다시 말하면 뮤지컬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컬은 특히 어렵다. 뭐 하기가? visualize. 시각화하기가 어렵다. 뮤지컬이란 건 뭐야? 음악에다가 연극을 더한 겁니다. 이거를 음악은 뭐예요? 청각적 요소잖아. 그러니까 음악이 들어간 연극은 시각적으로 그려내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뭐 할 때? 읽을 때. 왜냐? 뭐 때문이냐? 감소된 강조, 줄어든 강조죠. 뭐에 대한? 대화에 대한 줄어든 강조래. 그리고 상당한 강조. 뭐에 대한? 노래와 춤에 대한 강조. 뮤지컬은 춤과 노래의 강조가 있어서 그냥 리딩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뮤지컬에서 음악을 빼봐. 그러면 스토리가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 니들
연극, 뮤지컬, 오페라 이 세 가지가 장르가 있는데 똑같이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연극은 노래가 빠지고 대사로만 상황을 전달합니다. 뮤지컬은 상황을 전달할 때 노래를 갖다가 중반에 넣어서 합니다. 오페라는 반대로 대사가 없이 끝날 때까지 노래로만 전달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예를 들어서 음악과 가사가 리듬 제거된다가 뮤지컬 대본에서 제거된다고 해보자. 음악적 요소가 제거된대. 그러면 남는 것은 what is left? 남는 것은 뭐냐? 대화뿐일 거야. 음악하고 음악적 요소랑 대화랑 같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음악적 요소 다 빼고 대사만 남는데. 그러면 뭘 알려졌느냐? The book or liberty. 이거 몰라. 이거로 알려진 것은. 그러면 it can be very thick. 그러면 뭐가 된다? 아주 두꺼워질 수 있다. 자, 대사. 연극이에요. 연극은 대사만으로 됐습니다. 뮤지컬. 대사 플러스 노래. 오페라. 오페라 안 나왔지만 오페라는 노래. 자,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서 뮤지컬에서 노래를 제외하면 두꺼워진다. 얇아져야지. 근데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럼 마지막 문장은 확실해집니다. 있어. 강조가 있다. 댄스, 춤이나 움직임 또는 행동에 강조가 있다. 뮤지컬에서는. 그것이 뭐 할 수 있어? 시간이 들어가는 것일 수 있어. 뭐 할 때? 실제로 무대에서 공연이 되면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하지만 아주 적은 공간이 될 수 있다. 뭐 할 때? 대본으로, 연극으로 가면. 연극엔 뭐만 필요하니까? 대사만 필요하니까. 그러면 뮤지컬에서 뭘 하면? 노래를 제외하면 되게 아주 얇아질 수 있다. 이게 지문 자체가 내용이 별로라서 그렇지 답을 찾기는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휘 문제에서는 상식으로 푸세요. 상식으로.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러한 반응이 나야 되잖아. A라는 반응 나야 되잖아. 그랬는데 반대로 B라는 반응, 역으로 나는 단어를 찾는 거야. 반의어가 확실히 드러나는 단어들부터 염두에 두면 되겠어. 그래서 30번 문제는 어렵진 않았는데 그냥 지문이 좀 니네가 읽기가 좀 더럽다? 그 정도? 30번 맞은 사람. 30번 이렇게 이해했어, 대충? 찍어서 맞췄어. 너는? 너도 찍었어? 감이 좋았네요. 근데 30번 연습 많이 해. 니네 이거 41, 42에 42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30번 문제가 너희들이 독해가 된다는 얘기. 그 얘기 돌려말하면 뭐냐면 23, 24는 더 이상 내가 소재, 주제 잡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 반증이야. 30번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건 단어 때문이 아니야. 흐름을 못 찾는 거야. 연습이 필요해요. 아직 우리에게는 5개월이라는 시간. 5개월 좀 안 남았, 5개월 좀 남았네. 그지? 5개월 좀 안 남았나? 올해 수능 며칠이야? 19일이야? 그럼 아직 5개월 정도 남았잖아. 충분한 대비가 가능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자, 마지막 40번 보자.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랬습니까? 박스 문장부터 봐서 너희들이 본문에서 찾아야 될 부분 비교하면서 찾는 겁니다. 자, 박스로 보면 by lowering, lower는 낮추다, 동사 낮추다죠. ing 붙었으니까. 낮춤으로써 뭐를? 비용이래. pharmaceutical research, 제약회사의 연구비용, 연구개발 비용을 낮춤으로써. 그러면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하는데 돈을 낮추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뒤에 보니까 AI네. AI로 인해서 제약회사 비용을 낮출 수도 있나 봐. 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용 문제 나왔어요. 비용을 낮추면 뭐예요? 불균형이 좋아진대.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대. 이거 지금이에요. 여기까지 나온 게. 뭐의 불균형? 투자 불균형이래. 투자의 불균형이란 어느 특정 분야에만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 has led to the blank of less profitable disease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of 앞에 있는 명사 이걸 찾을 거야. 덜 수익이 나는 질병들에 대한 블랭크로 이어지는 불균형. 그럼 A에 들어갈 단어는 그동안 수익이 적은 질병에 대한 연구 개발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 상식으로도 풀 수 있네요. 좋은 단어 들어가요? 나쁜 단어 들어가요?
야, A에 들어갈 단어가 좋은 단어야, 나쁜 단어야? 일단 1번 딱 보면 좋은 단어는 없어요. 그치? 니네들 제약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니네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환자들이 별로 안 찾는 질병에 대해서 약을 개발하겠어? 수익이 별로 안 남잖아. 그럼 그동안에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별로 안 했겠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A는 그런 내용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일단 찾아볼 거니까, 여기서. 그럼으로써 그렇게 불균형을 해소하면 브로드닝 한대. 분사공략, 브로든. 이거 해석도 못하는 사람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알아요. 브로드, 넓은. 이거 옛날 시간에 브로드가 넓은이야. 브로드. 여기 EN을 붙였죠. 형용사를 갖다가 명사나 형용사에 EN 붙이면 뭐가 된다? 동사 된다. 넓히다라는 얘기예요. 넓히다. 거기에 ing 붙였죠. 분사공리니까. 넓힌다. 뭘 넓혀요? 초점을 넓힌다. 의학 연구의 초점. 불균형이 있었던 의학계 그 투자를 넓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뭐 하기 위해서? 블랭크한 population. 사람들, 인구수. 블랭크한 사람들을 include 할 수 있대요. 그럼 B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얘도 좋은 단어는 아니겠지. 얘네들이 이제 끼어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안 좋은 이미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할 수 있다. 그럼 누가 봐도 앞에 있는 A 나왔다잖아. 덜 수익성이 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얘기야, 결국은. 이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AI 지문을 제약과 같이 연결시킨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빠르게 가보자. 제약 산업에서 알고리즘은 활용되고 있다. 인플로이 되고 있다. 사람이 하니까 고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용되고 있다.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약품을 찾기 위해서, 희귀 질병을 위한 치료법과 약품을 찾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대기한 거. To date haven't received much attention. To date가 앞에 있어가 헷갈리는데 to date는 지금까지,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게 힌트 주네요.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희귀 질병들에 대한 치료법과 의료법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하드한 진실, 하드한 힘든 진실은, 힘든 진실이란 뭘까? 뭔가 냉혹한 진실은 뭐냐? 항상 뭐였다? 대디하였다. 파머가, 이거 파머가 나왔죠. 파머라고 줄인 겁니다. 그 파머스티컬 인더스트리를 줄였다고 예측해야 돼요. 파머는 헌신한다.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자원을 어디에? 질병들에, 대디한 질병. 더 리치를 위한, 더 리치, 부자들을 위한 곳에. 즉, 이게 바로 그 얘기죠. 수익성이 있는 질병에 더 많은 투자를 해왔다. 이게 냉혹한 진실이다. 이제 슬슬 답이, A에 대한 답이 보일 거예요. Definition of rare. 희귀에 대한 정의는 too often been associated with poor. 너무 자주 뭐와 연결되느냐? 희귀하다는 건 가난한 거. 가난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다시 말해서 even if, 비록 뭐 할지라도 a disease is quite prevalent. 질병, 어떤 질병이 꽤나 prevalent, 흔하다 할지라도, 널리 퍼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퍼져 있어. 어디에? population. 선생님, population 앞에 어가 있는 뭐야? 개체, 군체란 얘기야. 사람들. 그냥 우리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 어떤 사람은 cannot afford to pay for it. 이거예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병이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developing world,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할지라도, 그럼 두 번째는 그 질병은 neglect 되었습니다. 뭐에 비해서? first world illness. first world를 강조해놨죠. 이게 뭐야? 첫 번째 세상, developed world. 쉽게 말하면 선진국. 선진국에 있는 것에 비교해서, 질병에 비교해서 neglect 됐대. 답이 나왔네요. 첫 번째 들어갈 건 뭐냐면 neglect 되었다는 얘기예요. 같은 것들. neglect, 무시하다, 소외시키다, 낮게 평가하다, 이런 단어들이 되겠죠. 그럼 A에 들어갈 거. 덜 수익성이 나는 질병에 대한 블랭크로 이어졌다. 블랭크를 이끌어온 질병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프리벤션, 예방, 아니죠. 탈락. 2번, 스프레드, 아니죠. 안 좋은 확산. 그 다음, 3번, 오버룩 가능합니다. 이그노런스 가능합니다. 디스리가드 가능합니다. 3번, 4번, 5번이 니글렉트와 호환되는 단어네요. 무시, 소외, 경시, 이런 거죠. 간과 같은 말이야. 확산이나 예방은
neglect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일단 3, 4, 5로 갈게요. 자, by lowering. 여기서부터 나오네. 데이터 수집, 그리고 mining, 채굴, 그리고 분석에 들어가는 비용의 감소를 통해서. 의학 개발에 있어서, 그리고 임상 실험에 있어서 이런 비용을 줄이면 AI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불균형을 offset. 이 offset이라는 단어는 뭐야? 상쇄시키다라는 얘기지. 불균형을 해소하다는 얘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약산업에서. 뭐 하는 제약산업이냐면 직접적인 관심이 있는 질병에 돈을 내는 질병. 그죠? 뭐뭐인지 아니. Because, 왜냐하면 그 질병이 더 흔하고 또 뭐하기 때문에? 우수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 사이에 흔하고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얘기한 건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봐. 너희들이 이 AI가 도입됨으로써 니들이 이 문제를 틀린 건 여기에서도 아까랑 비슷하게 기부업, 포기하다. 더 고스트, 유령을 포기하다 해서 유령에만 집착하고 포기하다는 단어를 놓친 거가 21번이잖아. 여기 A 들어갈 때 너희들 봐봐. AI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래. 투자, 어떤 투자냐면 뭐로 이어진 투자? 덜 수익성이 나는 질병에 대한 블랭크를 해온 곳에. 그럼 이건 안 좋은 단어잖아. 그러면 이 동안 무시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던 곳에 투자를 통해서. 자, 우리는 이제 we see, 우리는 본다. democratizing power of AI. AI의 그냥 몰라도 AI의 힘을 본다. 뭐 하는데? broaden, 넓힌대요. 여기 나온 거죠. 그럼 broaden 나왔으면 broadening 나왔잖아, 그지? 여기만 잘 보면 됩니다. AI가 힘이 있어. 넓히는 거야. 뭐를? 관심을. 잘 보세요. 뭐에 대한 관심? 메디컬과 리서치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을 뭐 하도록? 찾도록, 치료법을 찾도록. 전통적으로 소외된, 무시된 건강 문제,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존에 소외된 사람들,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thereby, 그럼으로써 넓힙니다. 초점을, 의료 연구를 뭐 하도록? 소외된 사람들, 그동안 무시됐던 사람들에 대한 쪽으로 갈 수 있다. 똑같이 이 얘기잖아, 둘 다. 그럼 이제 3번, 4번, 5번에 보기를 보자. Native population, 원주민들, 전혀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4번에 wealthy, 부유한 사람들, 정반대의 뜻이죠. 소외된 사람들. 5번 underserved. 요 단어 니들도 맨날 serve, 제공하다, 봉사하다. 그럼 served, 제공받는, 대접받는. 여기에 under만 붙인 거거든. 이번 보기들 전체적인 6평 보면 단어 알고 있는 단어인데 단어 앞에다가 뭔가 단어를 더 붙이는 거야. 접두사 이런 걸 붙여. 접미사 붙여. under, 아래로 대접을 받은 거야. 천대받은, 무시당한이라는 뜻이야. 답은 그럼 5번으로 가야 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야. 소재가 너무 단순하지 않아? AI가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은 그동안 제약산업은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질병치료의 연구가 있었어. 수익성 때문에. 근데 이제 AI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안 써도 연구 비용이 줄잖아.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확장될 수 있어.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은 뭐야? 그동안 제외됐던 사람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았던 사람들도 될 수 있다. 이 글의 주제는, 만약 주제 제목을 한다면 뭐야? AI가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 긍정이겠죠, 당연히. 확장. 뭐로? 소외된 계층으로의 확장. 이렇게 제목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풀어봤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요 40번이 어쨌든 모의고사 유형의 마지막 유형이잖아요. 41번부터 45는 도는 거니까 40번을 맞춘다는 건 너희가 모의고사 유형의 정점, 방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번에 강조를 하는 거야. 이건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 패턴 연습을 통해서 니네가 40번을 맞출 수 있게 되면, 풀어서 맞출 수 있게 되면 80점이 이미 너희 성적표에 찍혀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도 풀이해줬지만 나의 풀이가 이게 세설을 안 하고 그냥 직독대로 너희들 하듯이 그냥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나갔거든? 이 속도대로다가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 요 과정이 아직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그때 접목을 하면 돼. 나의 해석도 방금 전에 보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미사여구,
전치사구나 부사 같은 거 단어에 현혹되지 마. 그거 안 해도 돼. 우리가 어법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강조하는 건 뭐야? 문장 형식에 필요한 문장 성분은 이 네 가지가 끝이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부사는 왜 부사야? 부가적으로 붙어서 수식하는 말이야. 몰라도 돼. 알면 좋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독해할 때 너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런 관심을 좀 더 내려놓을 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는 좀 더 밝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부담 내려놓고 해. 더 중요한 건 꼭 풀어야겠어, 콕 맞춰야겠어 생각보다 그날그날에 따라서 잘 풀리는 독해해. 그 지문하면 됩니다. 이 영어라는 과목이 시험으로 나와서 이렇지 사실 외국어 중에 이 영어라는 과목 내가 접할 때도 이런 게 있었거든. 결국은 이게 전 세계에서 공용어로 많이 쓰이는 제1 외국어잖아. 그지? 나는 그런 점에서 너희들이 영어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험으로서 영어를 처음 접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한 그런 협영증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주간 테스트에 단어 19페이지 구문 그거를 풀고 제출하고 나면 듣기평가 시험지를 줄 거예요. 채점하는 동안 듣기평가를 하고 듣기평가 마무리한 뒤에 채점지 받아서 구문 오답 노트 영어 한 줄, 해석 한 줄 그리고 10개 이상 틀린 사람들 영어 한 줄, 해석 한 줄, 영어 한 줄 더 하면서 독해 또 열심히 해보자고. 내가 그 작업을 할 때 내가 항상 그런 생각이야. 문제 푸는 걸로 성적 올리기 쉽지 않아. 근데 이거 단연간 해보니까 그 작업을 한 지 한 5년 되거든? 이거 하는 구문 연습 통해서 한글 보고 독해하는 거 있잖아. 요게 훨씬 더 너희들 빠르고 쉽게 올려줄 거야.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 풀만한 문제도 많이 없어요. 옛날에 비해서. 불과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출판사마다 문제집들 진짜 많았어. 영어 문제집이 수학 문제집보다 종류가 진짜 많았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됐다고. 출판사마다 다. 근데 절대평가 되면서 수익성이 안 나. 덜 수익성이 나면서 영어 문제지가 연구개발비가 빠졌어. 딴 쪽으로. 초중교재로 갔어요. 나 이거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 났거든. 영어학습에 투자가 일조를 AI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AI가 영어학습 도와주면 태블릿으로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사라져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끝!